이번에 강의할 대축계에 있어서의 구사와 구오와 상구는 어떠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저지하는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육삼과 상구라고 하는 것은 내계와 외계의 다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지가 아니라 저지가 다함으로써 통한다라고 하는 이 변칙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강의의 시작할 부분에 봐야 할 동우지곡이라 하는 것은 어린 소에다가 막대기, 뿔막이 곡자로 들이받는 것을 사전에 막는 그 뿔을 저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소가 들이받은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리 나무를 가로질러 놓은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연에 방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생활 속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교육에 있어서도 그 어릴 때 교육을 잘 가르쳐서 커나가면서 흉폭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버리는 것. 만약에 몽양이 불다나야 주자 수학제사에서 말했듯이 어린이를 기르는 것이 단정하지 못하여 흉포해진 뒤에 막으려고 하면 그 교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를 적에 병이 나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건강하게 키워서 병이 들지 않도록 미연에 그 질병을 저지하는 것, 이것이 어린 소의 뿔에 나무를 가로질러서 들이받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오로 넘어가면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일 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연에 방지하느냐, 닥쳐진 현상을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친 어금니를 가진 바로 돼지를 성질을 순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육사는 동우지곡이니 온길하니라, 바로 이 동우라고 하는 어린 소를 미연에 바로 뿔막대기 곡자, 뿔막이 곡자, 뿔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막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한다 소리가 어릴 동자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면 온길이라 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 동우의 동자는, 동자라 하는 것은 미각지층이요 아직 뿔이 돋아나지 않을 적을 말해 놓은 것이고, 곡이라 하는 것은 시 행모고 우각하야, 바로 소 뿔에다가, 그 어린 소 뿔에다가 행목이라는 것은 가로지른 나무를 설치를 해서 이방 기촉이니 그 소가 뿔로 들이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천지의 제사에 사용할 소는 뿔이 잘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들이받았다면서 뿔이 휜다라거나 잘못되면
희생으로서의 제물이 되지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뿔로 반듯하게 기르기 위하여 이 뿔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경에서는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복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곡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지지어 미각짓이면 아직 뿔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 뿔이 제대로 크지 않았을 때 미연에 미각짓이, 그래서 이 뿔각자의 뜻이 다른 글자란 미연에, 이것을 저지하면 위력적 이한이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쉽게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길이란 말이 대선지 길야라, 아주 좋은 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기 상점여차하니라. 그래서 그 상이 동우지곡이고 점은 온 길이고 이와 같은 상점의 역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방금 동우지곡이라는 것은 비유사고 소위 상이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말로 학문에 견주어 말한다면 학기에서 말하는 금엄이발지위에라 하니,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금지하는 것을, 미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연, 아직 그러지 않을 때 금지하는 것을 미리 한다라고 말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바로 미연에 금지한다라는 뜻으로 말한 바로 이러한 뜻으로 동우지곡이 쓰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자의 시전에 의하면 바로 주자께서 시전에다가 이런 주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복형이라 하는 것은 시여우각하야, 시여우각이니 소뿔에 시설한 것이니 소위 지총야라, 바로 그것은 소가 들이받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라. 줄의 보인편을 보면 범제에 그럽니다. 모든 제사를 지낼 적에 식기우생하여 그 소의 희생을 잘 단장을 해가지고 설기 복형이라 하니라, 그 복형을 미리 시설한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학기에 금엄이발지에라 하니, 주에서 말하는 미리 예자의 뜻은 뭐냐면 선사지위라, 그 일의 이전에 선사, 그 일보다 앞서서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자를 쓰고, 바로 예자에 대해서 경문에 언급한 것은 중용 제20장에 애정리비요 불애즉패라, 모든 일을 미리미리 그 일이 있기 이전에 하면 성립될 것이요, 미리미리 단도리를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한 뜻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자의 시전에 관해서 더 보완해서 운봉호 씨가 뭐라 말했냐면, 범제예했듯이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소라 하는 것은 각견율동이라 하니, 그 뿔이 고치견자, 누에고치만 하고 밤톨만 하고 어렸을 적에 이 소리예요. 뿔의 생김새 크기가 누에고치만 하고 밤톨만 해서 어렸을 적에 그러한 뿔을 사용하는 것이니, 즉 이것은 뭐냐면 정유미유각에 오히려 그 뿔이 제대로 크지 않았을 때에 기천이 저느라 그 천연한 모습이 온전하게 거기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뿔의 모습들이 잘못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씨의 곡지는 바로 이렇게 그 타고난 그 모습이 온전하고 있을 때, 이때에 딱 뿔막이 가로지른 나무를 설치하는 것은 금어미발자여라. 발생하기 이전에 그만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용력이 심이라 거기에 사용되는 힘은 매우 적게 든다가 쉽다 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대선하면서 길하다 해서 온길이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아직 어떤 잘못이 있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범하기 이전에는 정말 천진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기천이 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전한 천성을 가지고 있을 때 뿔막이 나무를 설치하는 것처럼 미리 교육을 시킨다면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이 장성하여서도 잘 성장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육사원길은 유의하라. 이렇게 해서 육사원길로 미리 모든 일을 사전에 미연에 막아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바로 기쁜 일이라고. 사는 축초자야라.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 어린 소를, 동물을 뿔막이로 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가?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사라는 것은 이 초효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 초효라고 하는 것이 첫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뿔이 돋아나지 않은 것처럼 어린 시절로 봐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축초란 말이 가장, 이런 말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버려지기를 잘 잡아놓으면 이러듯이 중등이나 고등학교 가서 버려지기 잡는 것보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이 어려서 초기에 잘 길들여 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움으로 여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 초, 유려, 미능, 자이지시에 바야흐로 초효를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효사가 쓰였냐면 유려리니, 잘못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리니,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리니 스스로 그만두려야 이롭다라고 했는데, 이런 초가 재앙이 있을 법한데도 만약에 미능 자의지시,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고 버르지기 없이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에 사는 하이 축지제야. 그러면 사유는 어떻게 초효를 잡아야 되느냐? 잘못하려고 할 때. 그래서 바로 축도는, 저지하는 도는 마구와 예니 모든 것을 미리 하는 것만 갖지 못하는 것이다. 비지우컨대, 그래서 소의 비유를 들면 방동이 미각에 바야흐로 뿔이 어려가지고 나월똥말똥 할 때, 그러지만은 아직 뿔이 제대로 생기지 않았을 적에 이 고기 이미 이렇게 미리 단도리를 한다가 고기라고 하는 가로지른 나무를 설치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지촉이니 미리미리 그 들이받는 그런 것들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니, 차 성인이 바로 이것은 성인이 교인 축기 강어시하라. 바로 이것은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적에 그 강한 것, 그놈은 성질이 좀 강해갖고 앞으로 잘못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 강한 성과를 애시당초에부터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게. 지선지길이 막가어차라. 그러면 지극히 선한 길함이 이보다 더한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상활유희는 여기에 공자께서 유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비사지사이라, 이건 육사효로서의 사적인 기쁨이 아니라 천하지 공이하라, 천하의 공적인 기쁨으로 이것은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고에 가서는 벌써 시지아라고 하는 이 아자가 바로 거칠다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깔이 사나워져 버렸는데 이 성깔 사나운 것을 다스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성깔 사나운 어금니는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어린 소가 초9였다면 여기에 성깔 사나운 돼지는 9~2가 되는 것입니다. 초에서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돼지가 성깔은 항상 어디서 부리냐면 돼지의 성깔은 어금니로 들이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보려면 거세를 해가지고 돼지 내시를 만들어 놔야 이게 중성이 돼갖고 조용해진다라는 것이야. 이빨을 가지고도. 그러니 이것이 일처리를 굉장히 잘한 것이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돼지 이빨을 빼려고 생각하는데 돼지 이빨 빼봐야 그 성깔은 그대로 있다.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돼지 묶어놔 봐야 그 성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중성인 거세를 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다. 이건 일처리를 잘하는 거. 양이진이 지지하니, 여기에 양이 이미 나갔는데 발전에 나왔는데 저지한다 소리가 9~2를 말한 것이에요. 9~2는 벌써 성장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약 초지이하라, 바로 초구를 제지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다. 연이나 자 9~2라고 하는 것이 이유로 거중해가지고, 아니야 잘못했다. 6~5가 9~2가 아니라 이 유니까 6이 중에 거했으니까 5에 바로 유로서 중에 거한 데다가 5라고 하는 임금의 높은 자리에 해당된 터라. 바로 이 말은 뭐라고 했느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이유 거중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사람이 유하면서도 중도를 가지니까 힘으로 갖다 멧돼지를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지모로 가지고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이유 거중에 있다, 이 소리예요. 음으로써 중도를 거한대.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이 이와 같으니 점을 본다면 비록 길하기는 하지만 육사처럼 온 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유고지길은 유경야라. 유고의 이와 같이 성깔 사나운 멧돼지의 어금니를 제압하는 거, 이것은 일처리를 잘한 기회로서 경사가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자가 또 다른 데 말하기를 대축의 하사묘는, 대축의 아래에 사묘라 하는 것은 바로 건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사묘라 하는 것은 취기, 능, 자축이 불진하고 그것은 어떤 것이 좋느냐, 그 능이 스스로 그쳐가지고, 축자가 지자 뜻이니까 스스로 그쳐서 나가지 않은 것이 좋다라는 뜻을 취하여 보았고, 상사묘는 바로 위에 있는 사묘는 뭘 의미하느냐, 취기, 능,
축피 불사진이라. 그것은 능히 저 건괴를 하사묘를 저지하여 더 이상 하야금 앞으로 위로 올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게 공통점인데, 그러나 사 능지어 능지지어 초라, 사라는 것은 초구를 시초에 미리 저지해 버렸기 때문에 위력이 이하고 힘 쓰는 것이 쉽게 할 수 있었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진이 해서 구이라는 양이 이미 상당 수준 올라온 처지에서 지지적 난이라 그것을 저지하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바로 육사보다는 유고가 더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유고의 장점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이라는 유로서 오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거처하면서 듣기 기회 가져라. 그 기회를 얻어서 가히 제대로 제압한 것이다. 그래서 또한 길하다라고 한다. 단 불능여 사지 온길려라. 단 능히 바로 육사처럼 온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대축계의 마지막에 오면 하천지고요. 아, 그 무슨 하늘과 같은 거리인가? 하늘의 거리라는 것은 이건 길 로자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늘의 길이라는 것은 툭 튀어서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다닌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허공의 길이요 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조금도 막힘이 없는 툭 튀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학문으로 말할 때는 용역지구에 공부하기를 오랜 동안 하다 보면 일조의 활연관통을 했다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보인다고. 그와 같이 활연관통의 경지와 같은 걸로 학문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니라. 하천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문사로 처리하면 안 돼요. 어찌 하늘의 거리 이리야. 그러면 하늘의 거리가 아니란 소리예요. 바로 우리는 하자를 쓰고 기자를 쓰면 어찌하여 그처럼이라는 감탄사로 이 문장이 변해요. 그런데 기자가 빠져버리면 어찌 통달함이 심할 수 있으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주자께서 하기를 쓴 것이에요. 하기 통달지 심야라. 어쩌면 그렇게도 통달함이 툭 튀임이 그렇게 지극하단 말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건 감탄사로 봐라. 왜 그러냐면 축극이 통하여 계속 억눌려 있기를 끝장까지 갔다가 팍 터져버린 바람에, 쉽게 말하면 너무나 눌려놓고 눌려놓으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툭 터져버리듯이 터져나와가지고 활달무예란 소리가 학문으로 말하면 활연관통처럼 그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자, 우리 항상 글 볼 때 하천지구 네 글자는 상, 형통은 점. 상활 하천지구는 도대행야라. 도가 크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운봉호 씨는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축이 대통이라. 크게 딱 누르고 있어야 크게 통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수축수발이란 말은 논어의 말로 하면 도청도설과 같아요. 길가에서 듣고 길가에 걸어가면서 그냥 시부렁대버린 것처럼 이게 그 소리예요. 조금 속에다가 학문을 좀
비축하고 있는가 하면 비축한 쪽쪽이죠, 숫자가. 비축한 쪽쪽, 그걸 감싸 놔야 나중에 크게 터지는데, 좀 배웠다 하면은 그것이 뭐 큰 자랑처럼 계속 시부렁대고 써먹어 버리면 이것은 부족이 대축이라 절대 큰 공부로 크게 쌓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축지 거기 통하야 오직 그 쌓기를 극치에까지 가야 그때 통해서 활달무예가 활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마치 하늘의 거리처럼 조금도 막힘이 없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 운봉어 씨도 하라고 하는 하천지구의 하라는 한 글자는 찬지지자, 찬탄사로 이걸 감탄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시하 통달지심이 여차야오 이런 뜻이다. 이 어떻게 해서 통달의 심함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감탄사로 봐야 된다. 차는 부도위 사자지점이라 이것은 한갓 벼슬한 자를 위한 점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면 이 말은 이 점이 나오면 벼슬한 사람이 일사천리로 출세해서 벼슬 잘 나간다의 점인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학문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벼슬한 사람만이 마치 일사천리로 벼슬끼리 출세할 뿐만이 아니라 대학 장구 소위 대학 장구인 경물치지장 소위 보골장 경물치지 제5장에서 주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용력지구의 일조의 하령관통자 공부하기를 힘쓰기를 오래오래 이게 이제 축지극으로 보는 것이에요. 용력은 축이라면 구는 끝까지 간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화련관통할 거라고. 이게 하늘거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화련관통은 이게 5도의 경지인데 오랜 동안 정말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연으로 5도의 경지를 맞게 된 것이 바로 하천지구와 같은 경지라고 본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이런 뜻이다. 그래서 다시 전원왕행하야 이축기덕자 전인의 말씀과 옛사람들의 행동을 많이 알고서 그 덕을 쌓아가는 자가 이제 이걸 본받은 것이 가한 일을 할 수 있다. 대축회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논평해 보면 대축육효는 상사면은 간계는 저지를 하는 사람이고 저지의 주체고 이 하사면은 건계는 하사면의 건계는 저지를 받는 자 이렇게 나뉘어진다. 초는 사로 더불어 상하기 때문에 초여 상응하야 초효는 초구는 육사와 상응하기 때문에 음양이 상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육사의 저지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초구에서는 유렬이니 저지를 당해서 재앙이 있으리니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육사에서는 뭐라 했느냐. 초구를 뭘로 봤냐면 동우지곡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와 사의 관계를 말했고 이효와 오효는 상응하기 때문에 수오제 축자라. 이라는 것은 오로 상응하면서 오의 저지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의 입장에서는 여탈복이라고 문자를 쓴 것이다. 수레의 복토를 자기가 벗겨서 가지 않은 거라고. 그런데 오효에서는 뭐라 했느냐. 분시지하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바로 구이를 이 돼지의 거친 이빨로 본 것이다.
저지하는 방법은 거세하는 것이다. 차 사요는 개의 성축자여라. 이 사요는 모두 이미 그 저지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삼에 이르러 삼이 상으로 더불어 상응함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상구와 바로 이 구삼이 뜻을 함께 해가지고 함께 걸어 나간다. 그래서 삼요에서는 양마축이라고 천리마가 내 달린다라는 말 뜻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로 상구에서는 하천지구라고 하천지군이 형야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저지가 삼하고 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저지했던 것은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건삼요라 하는 것은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이 버러지기가 없어갖고 매 맞으려고 할 때 매를 안 맞고 그 잘못을 그만두면 최고로 좋고, 좀 더 커가지고 좀 억세더라도 그래도 스스로 그만두면 이건 괜찮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사와 육오는 선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육사는 선생으로서 어린아이들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고, 육오는 좀 커가지고 버릇지기 없는 것을 선생의 그 뛰어나고 유순하면서도 중도에 맞는 일처리로 구의에 버릇없는 학생을 아주 기묘하게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이 풀렸다라고 해서 구삼과 상구는 축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통한 것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육효의 바로 총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